가난한 가정부의 아들이 세계적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 10여 년간 숨겨진 익명의 후원자. 그 정체는 제가 해냈어요, 엄마. 세계 최고의 무대, 수천 명의 관객 앞. 22살 청년은 피아노 앞에 앉은 채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석 첫 줄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제 되었다. 강인아, 엄마는 여한이 없다. 대체 이 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난한 가정부의 아들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익명의 후원자는 누구였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인생 잡채와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과 황금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4년에 걸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진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평생의 갈증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상, 함께 웃는 저녁, 서로를 보듬는 온기.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꾸며 강태수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빠져 살았고 월급은 늘 술값으로 탕진되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물론 술에 취하면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아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런 남자의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뱃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생명을 느끼는 순간 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워야 해. 임신 사실을 알린 날 태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낳으면 내가 알아서 키워. 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태수는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책임지기 싫었으니까요. 이혼 후 석 달, 아지는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며 홀로 아들 강인을 낳았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병원비, 월세, 분유값,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바로 월세방으로 돌아왔고 3일 만에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강인아,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갓난아기를 안고 울던 밤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지는 강인을 낳자마자 일주일도 안 되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며 일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인이 생후 3개월이 되자마자 구립 공동생활 가정에 맡겼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간보호 제도였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그 보육원 같은 상처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인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꼭 데리러 올게. 매일 아침 6시 아지는 강인을 보호센터에 맡기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편의점, 주말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늘 부족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해. 강인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동네 슈퍼 앞에 쌓인 벼룩신문을 뒤적이며 하나하나 일거리를 확인하던 아진의 손이 한 광고에서 멈췄습니다. 강남 대저택 가정부 구함,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연락처, 대저택 가정부. 그 단어가 아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인이를 지킬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아진은 전화를 걸어 바로 면접을 받고 그날부로 신건호 회장의 대저택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강인을 맡기고 저택으로 출근하는 아진.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수척해졌지만 저녁이 되어 강인을 데리러 갈 때만큼은 환하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강인아, 미안해. 엄마가 몇 년만 고생하자. 조금만 참아줘. 아들 앞에서만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과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매일을 버텼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일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인이 7살이 된 어느 날 저택 정원에서 일하던 아지는 피아노를 치는 손녀 신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몸이 허약했지만 피아노를 칠 때만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인이도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렇게 무언가를 사랑하며 잘할 수 있다면 아지는 결심했습니다. 강인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쳐 주기로. 피아노가 강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엄마가 채워주지 못하는 따뜻함을 줄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고 또 쪼개 아지는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강인이 처음 학원에 따라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피아노 건반을 만졌습니다. 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땡,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인아, 엄마는 내게 큰 집도 좋은 옷도 사줄 수 없어. 하지만 이것만큼은 해주고 싶었어. 내가 뭔가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외롭지 않게. 저택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지는 거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로 갈라진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월세방에서 강인은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강인아,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만은 가득한 모자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첫 수업, 피아노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학원 안 가득한 피아노 소리, 건반을 두드리는 아이들의 손길, 악보를 넘기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강인에게는 신비로웠습니다. 어서 와, 강인아. 나는 한온유 선생님이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여성, 온유 선생님은 강인의 손을 잡고 피아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여기 앉아볼까? 강인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온유 선생님이 강인의 작은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둥글게 만들어서 살짝 눌러보는 거야. 도 소리가 났습니다. 강인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우와, 말없이 감탄하는 강인을 보며 온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온유는 늦게 퇴근하는 아진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인이 어머니, 제가 강인이를 조금 더 봐드릴게요. 어차피 다음 수업까지 시간도 있고 강인이가 여기서 연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강인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온유 선생님은 강인을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학원이 끝나도 집으로 데려가 저녁을 먹이고 아진이 올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강인은 처음으로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아요? 강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잘했어. 우리 강인이 정말 손가락이 예쁘다. 피아노 치려고 태어난 금손이야. 온유가 강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강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말고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점차 강인은 온유 선생님을 엄마처럼 따르며 성장했습니다. 피아노 실력도 일취월장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외로움이 녹아내렸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도, 집이 좁고 가난해도 피아노만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강인아,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중에 너처럼 피아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는 처음이야. 온유가 말했습니다. 강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 피아노가 가족 같아요. 피아노 앞에 앉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온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피아노를 가족이라고 할까. 그렇게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강인이 학원에 도착했을 때 온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표정. 레슨이 끝나고 온유는 강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인아,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 강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미국으로 가게 됐어. 남편이 그쪽에서 일하게 돼서 강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유 선생님이 떠난다고?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엄마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이 언제요? 강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달 후야. 강인아, 미안해. 선생님도 정말. 그날 밤 아진에게 그 소식을 전한 강인은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온유 선생님이 떠나면 강인의 유일한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온유 선생님이 떠나기까지 2달. 그 시간은 강인에게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온유는 강인을 더욱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없는 시간까지 메워주려는 듯이 강인아, 선생님이 없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피아노를 계속 쳐야 해. 약속해 줄 수 있니? 선생님, 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온유는 강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선생님이 미국에서도 너를 응원할게.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뒀어. 선생님 친구인데 정말 실력 좋으신 분이야. 강인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어. 이민 가는 날 공항에서 온유는 강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인아, 피아노는 너의 가족이잖아. 절대 놓지 마. 선생님과의 약속이야. 네, 선생님, 꼭 지킬게요. 온유가 떠나고 강인은 며칠 동안 피아노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건반을 보면 온유 선생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즈음 신건호 회장이 아진을 불렀습니다. 회장은 아진의 성실함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아들을 생각하는 간절한 눈빛,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는 태도. 고 집사님, 아이도 이제 많이 컸는데 혹시 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건 어떻겠소?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집안일을 전담해주면 월급도 인상해주겠소. 그리고 별채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내어주겠소. 아이가 학교 다니기에도 여기가 더 가깝지 않소? 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저희 아이까지 괜찮으실까요? 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소. 다만 본체에는 유리가 쉬고 있으니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만 해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아진과 강인은 저택의 작은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방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강인은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강인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우리 강인이 회장님께 정말 감사해야 해.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게. 강인은 온유 선생님이 소개해준 새로운 선생님께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온유 선생님을 향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강인은 저택 정원을 지나가다가 통유리 너머로 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스타인웨이 피아노, 햇빛을 받아 빛나는 검은 피아노가 강인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피아노 한 번만 쳐볼 수 있다면. 강인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회장님이 본체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하지만 피아노를 향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강인은 그 피아노를 꿈꿨습니다. 자신이 그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꿈, 온유 선생님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듣고 있는 꿈, 저택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며 엄마는 더 바빠졌지만 강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거실에는 운명의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택 전체가 화려한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커다란 트리가 세워져 있고 형형색색의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회장 가족은 외출 중이었고 아진과 강인은 정원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강인아, 여기 낙엽 좀 쓸어줄래? 아진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강인은 정원 한쪽에서 낙엽을 쓸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 사이로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트리 조명에 더 반짝이는 검은 피아노,
그 위로 반사되는 트리의 장식들, 강인의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통유리에 코를 가까이 대고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피아노를 한 번만 만져볼 수 있다면. 들어가면 안 돼. 회장님이 본체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아무도 없잖아. 강인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는 별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가족은 외출 중,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인의 손이 거실 문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인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은은한 향기, 따뜻한 난로의 열기, 그리고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 강인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88개의 건반이 강인을 맞이했습니다. 손을 떨며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도, 첫 음이 울렸습니다. 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피아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이 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강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유 선생님이 가르쳐준 곡, 쇼팽의 강아지 왈츠,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트리의 조명이 피아노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강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온유 선생님이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인아, 잘하고 있어.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나? 차가운 목소리. 강인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신건호 회장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신 걸까? 죄송합니다. 강인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실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나가거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인은 고개를 숙인 채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에게 죄송했습니다. 회장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규칙을 어긴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2층에서 한 소녀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유리는 침대에 누워 강인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게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강인 오빠, 정말 멋있어. 유리는 결심했습니다. 강인 오빠가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할아버지를 설득해야겠다고. 그리고 회장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연주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 어린 소년의 순수한 연주에 담긴 진심을.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강인이 피아노를 치던 모습,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감정이 담긴 연주를 할 수 있다니. 재능이 있어, 확실히.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실은 가족들만의 공간이다.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유리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강인이 오빠 피아노 소리 들으셨죠? 응, 들었지. 정말 멋지지 않았어요? 저 그 소리 들으니까 아픈 게 싹 나은 것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회장은 손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유리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강인이 오빠가 가끔씩 거실 피아노 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소리 들으면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마법 같아요.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유리는 할아버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어릴 적 큰 병을 앓아 죽을 뻔했던 손녀. 그 이후로 회장은 유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유리야, 할아버지, 제발이요. 강인 오빠가 피아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 피아노만큼 좋은 피아노는 없잖아요. 가끔만요, 할아버지.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할아버지가 생각해보마. 며칠 후 회장은 비서 차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고 집사님 아들 말이야. 강인이라고 하던가. 그 아이를 조사해보게. 피아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는지 알겠습니다. 며칠 후 차민석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강인 군은 현재 근처 피아노 학원에서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평가에 의하면 재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인의 피아노를 듣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강인이 피아노를 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 진심 어린 연주, 기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피아노. 질책은 했지만 사실 회장 자신도 그 소리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민석, 자네가 할 일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강인 군을 후원하게. 레슨비, 악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술중학교 진학도 알아봐주게. 내가 오래전부터 후원해온 학교가 있지 않나? 예, 회장님. 그런데 절대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익명으로 하게. 회장님, 그 이유를, 그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재능을 믿고 투자하는 거야. 그 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네. 유리도 부인도 아무도 모르게.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아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강인의 피아노 교육을 지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후원자분께서 강인 군의 재능을 높이 사셨습니다. 매월 레슨비와 교재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술중학교 진학도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진은 강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인아, 누군가 너를 도와주신대. 내 재능을 믿어주신대.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강인아. 하늘이 우릴 돕는 거야. 우리 더 열심히 하자. 강인과 아진은 몰랐습니다. 2층 창가에서 회장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잘 자라거라, 강인아. 그 어머니의 성실함, 유리의 간청,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진심 어린 연주, 그 모든 것이 나를 움직였단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익명의 후원 덕분에 강인은 예술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장학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강인은 몰랐습니다. 그 학교가 신건호 회장이 오래전부터 후원해온 곳이라는 것을. 예중에서 강인의 실력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강인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 기교만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 3년 후 강인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역시 익명의 장학금이었습니다. 회장은 차민석을 통해 조용히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 아이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게. 돈 걱정은 하지 않도록. 예고 시절 강인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어깨가 뻐근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수고, 익명 후원자의 기대, 온유 선생님과의 약속. 엄마, 저 꼭 성공할게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어느 날 예고 선생님 박성임이 강인을 불렀습니다. 박성임은 국제 무대를 잘 아는 베테랑 교육자였습니다. 강인아, 앉아봐. 네, 선생님. 너 국제 콩쿠르에 나가볼 생각 없니? 강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제 콩쿠르요? 그래. 내가 지켜본 결과 내 실력이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해.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지. 하지만 선생님, 저는 돈 걱정하지 마. 학교에서 지원해줄 방법을 찾아볼게. 너는 실력만 갈고 닦으면 돼. 그날 저녁 강인은 엄마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강인아, 정말 잘 됐구나. 근데 참가비가 많이 들 텐데. 엄마, 선생님이 학교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며칠 후 또다시 익명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콩쿠르 참가비, 해외 체류비, 의상비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강인이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까? 그 시각 저택에서는 유리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강인 오빠 요즘 어때요? 잘하고 있단다. 국제 콩쿠르에 나간다고 하더구나. 정말요? 우와, 강인 오빠 정말 대단해요. 유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손녀의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강인의 피아노가 유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강인이 성공하면 유리도 더 행복해할 것입니다. 민서, 예, 회장님, 강인 군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게.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알리지 않겠습니다. 강인은 콩쿠르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했습니다. 손목에 무리가 가고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던 강인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엄마, 익명의 후원자님, 온유 선생님,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꼭 보답하고 싶어요. 이번 콩쿠르에서 꼭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요. 강인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눌렀습니다. 선율이 빈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 저택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서재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인아, 내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날이 오면 유리도 기뻐할 거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폴란드 바르샤바의 거대한 국립 필하모니콜, 세계 각국에서 온 피아니스트들과 관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콩쿠르는 3주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1차 예선, 2차 예선, 3차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까지 약 80명의 참가자 중 단 10명만이 결선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객석 첫 번째 줄, 아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정장, 익명의 후원자가 보내준 비행기 티켓과 숙소,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3주 내내 아들의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1차 예선, 무대 뒤 대기실, 강인은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강인. 강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수천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인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촉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 나가시던 엄마의 뒷모습, 거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손길, 피아노 학원에 처음 갔던 날, 온유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크리스마스 이브 저택 거실에서 처음 만진 스타인웨이 피아노. 엄마,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서,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강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왈츠 7번 64넘버 2.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녹턴 20번, 마지막으로 에튜드 10넘버 4. 약 30분간의 연주였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위 청년의 연주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기교를 넘어서는 무언가, 진심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1차 예선 통과, 80명 중 45명만이 2차로 갈 수 있었습니다. 2차 예선, 강인은 더 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발라드 1번, 스케르초 2번, 그리고 폴로네즈, 약 50분간의 연주, 손가락 끝에서 쏟아지는 음표들이 관객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아즈는 객석에서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강인아, 잘하고 있어. 엄마가 믿어. 2차 예선 통과, 20명만이 남았습니다. 3차 예선 준결승, 이제 협주곡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무대, 강인은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선택했습니다. 약 40분간의 대곡, 무대 위에서 강인은 오케스트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아노가 노래했고 오케스트라가 화답했습니다.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차 통과, 이제 단 10명만이 남았습니다. 결선,
3주간의 여정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선 무대, 다시 협주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긴 프로그램, 강인은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선택했습니다. 객석의 아지는 3주 내내 아들을 지켜보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기도했습니다. 강인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자랑스럽다. 강인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인은 엄마를 위해,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엄마를 위해 온 마음을 담아 건반을 눌렀습니다. 연주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느리게, 부드럽게, 강렬하게 음악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섰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강인은 피아노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3주간의 긴장과 감격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객석의 아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옆자리 관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인아,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는 강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강인, 홀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강인은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석 첫 줄의 아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되었다. 강인아, 엄마는 여한이 없다. 내가 해냈구나. 우리가 해냈어. 무대 위에서 강인이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 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인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진이 눈물로 화답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강인이. 우승자 갈라 콘서트. 일주일 후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특전. 바르샤바 국립 피라모닉 홀에서의 갈라 콘서트. 강인은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객석 첫 줄에는 이번에도 아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유리와 신건호 회장, 그리고 차민석이 함께 있었습니다. 강인은 몰랐습니다. 객석에 자신의 익명 후원자가 앉아 있다는 것을.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인은 다시 한번 평생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온 마음을 담아 피아노를 쳤습니다. 회장은 그 연주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유리는 강인 오빠의 연주를 들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강인 오빠 정말 잘했어. 연주회 후 강인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떠올랐습니다. 각국의 콘서트홀에서 초청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인의 마음 한편에는 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나를 도와주신 걸까? 어느 날 예고 시절 서류를 정리하던 강인은 오래된 장학금 관련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구석에 작은 글씨로 신건호 재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건호 회장님? 강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며칠 후 강인은 우연히 차민석을 마주쳤습니다. 콘서트홀 입구에서였습니다. 민석의 손에 든 서류 봉투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살짝 보였습니다. 강인은 조심스럽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예중 장학금, 예고 장학금, 콩쿠르 참가비, 모든 것의 출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신건호 회장, 그가 바로 익명의 후원자였습니다. 강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거실에서 자신을 꾸짖던 그 회장님이.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인은 조용히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저택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강인이 성공한 후 플로리스트 공부를 한 뒤 작은 가게를 차리고 소규모 강의도 진행하며
본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인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책상에서 일어나 강인을 맞이했습니다. 강인군, 오랜만이군. 강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언젠간 알게 될 줄 알았다만 사실 끝까지 모르게 하고 싶었다. 회장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를 봤네.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더군. 거친 손으로 자네를 쓰다듬으며 우리 강인이라고 부르시던 모습. 그 눈빛에서 모성애를 봤어. 자네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지.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자네 피아노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더군. 할아버지, 아픈 게 싹 나았어요 라고 말하는 손녀를 보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네.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강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네를 질책했지만 사실은 나도 자네 피아노 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었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연주를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소리였어. 그 순간 알았지. 이 아이는 재능이 있다고.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고. 회장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어머니의 성실함, 자네를 향한 그분의 사랑, 유리의 간청,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의 그 순수한 연주, 그 모든 것이 나를 움직였네. 그래서 도왔어. 하지만 자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네. 그게 진짜 도움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이제 일어나게. 자네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세계가 인정한 피아니스트잖아. 그때부터 강인은 저택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리와 함께 피아노를 치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인 오빠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마법 같아요. 유리야, 내가 할아버지를 움직여서 나를 도와줬다며. 고마워. 아니에요. 강인 오빠의 피아노가 저를 살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인이 해외 공연을 갈 때마다 유리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유리가 아플 때마다 강인이 밤새 피아노를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싹 텄습니다. 어느 봄날 강인이 유리에게 청혼했습니다. 저택 거실,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에서 유리야, 내가 할아버지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이제 내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나와 결혼해 줄래?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인 오빠, 평생 함께 할게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도운 소년이 이제 손녀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강인이 다시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유리, 그리고 회장님, 예중부터 예고, 콩쿠르까지 엄마의 성실함, 유리의 간청, 그리고 나의 피아노 소리, 그 모든 것이 회장님을 움직였고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덕분입니다. 항상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피아노를 치다 쫓겨났던 소녀는 이제 그들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아노가 이어준 기적,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버텼던 모든 날들이 빛이 된 이야기. 결혼식 당일 이제 시어머니가 된 아지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인아, 정말 잘했어.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위에서 빛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인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여러분께도 강인처럼 기적 같은 행운과 황금 복이 가득하길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히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